네, 안녕하세요. 오태롤드 김웅식입니다. 지금이 새벽 5시입니다. 목적지를 한계령으로 아마 이쪽으로 달리다 보면 해가 뜨는 그런 일출 장면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내 시작. 네, 많이 어두울 것 같아요. 지금 깜깜한 새벽입니다. 새벽 5시가 사실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요즘 하이브리드 인기가 장난 아니죠. 이게 8월까지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신규 등록 대수가 벌써 20만 대를 돌파했더라고요. 작년하고 이제 비교하면 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뭐 국산차나 수입차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 하이브리드는 한 5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연료별 점유율을 보면 이게 수입차는 10대 가운데 절반을 하이브리드카가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이브리드 만렙 토요타의 5세대 프리우스를 몰고 나왔습니다. 우선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보고요. 도착을 해서 왜 하이브리드카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춥네. 기온이 한 14도? 15도?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계령 찍고 내려왔습니다. 오전 5시쯤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인제로 해서 44번 국도를 타고 쭉 올라가 봤는데 프리우스 여기까지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해왔는데요. 트립 리셋하고 지금 평균 연비가 23.4km/L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 기록하신 분은 많을 겁니다. 저는 뭐 시승 때문에 약간 좀 거칠게 운전도 하고 또 속도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연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연비 운전을 하고 좀 경제 운전을 하고 그러시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연비 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게 디스플레이에 이전 최고 기록이 18.3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누가 세운 기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가볍게 깼고요. 프리우스 연비가 20.9km/L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연비가 20.9km/L 이렇게 되는데 요 최고 기록은 조금 막 탄 것 같아요. 저도 뭐 적당히 속력을 내면서 주행을 계속 했는데요. 여기가 뭐 한계령 올라오는 길도 좀 험한 편이고 그런데 최종 연비는 23.4km/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고 있는 이유겠죠. 뭐 배기량이 비슷한 일반 내연기관차로는 사실 꿈도 못 꿀 그런 연비고요. 연비로 보면 200km 오는데 기름값이 한 15,000원? 한 이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계산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냥 어림잡아서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험상 비슷한 체구를 가진 하이브리드카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월등한 그런 연료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프리우스 엔진 배기량이 2.0인데 1.5 배기량을 가진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런 연비 안 나오거든요.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증 연비도 그렇고 뭐 실연비도 그렇고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비 말고도 이제 퍼포먼스에서도 인상적인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프리우스 5세대 프리우스의 뭐 주행 질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5세대 프리우스 엔진이 기존 1.8리터에서 2.0리터로 배기량이 늘어났죠. 출력이 152마력, 그러니까 뭐 시스템 총 출력이 196마력으로 높아졌고요. 덕분에 이제 가속 응답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전하고는 확실히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가볍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계령 고개를 올라가고 지금 내려갈 때도 보면 차체 움직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안정적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카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말끔하게 씻어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한 그런 차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커브를 돌 때 브레이크 반응이나 또 다시 가속을 할 때 이렇게 좀 거칠게 다뤄도 그런 느낌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프리우스 브레이크가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터 G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름이 좀 깁니다. 고성능 펌프 모터로 전후방 제동력을 독립적으로 제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동을 할 때 뭐 정확성이라든가 또 차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전달이 되고요. 이게 또 하이브리드 카다 보니까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뭐 좀 약간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질감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 맥퍼슨 스트럿, 또 W10원 이렇게 서스펜션을 앞 뒤에 적용을 해서 승차감이라든가 코너링 뭐 이런 것들도 아주 만족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거슬리는 게 뭐 이제 저속이나 또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갈 때 엔진 소음이 조금 거칠게 들리거든요. 이런 건 아직도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윈드글라스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또 좌우에 쿼터 글라스나 또 아웃사이드 미러나 이런 것들이 시야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운전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시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뭐 천장에 이제 문루프도 있는데 이건 개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커버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버만 딱 젖혀 놓으면은 실내 전체의 어떤 쾌적성이나 개방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실내를 구성한 것도 마음에 듭니다. 우선 클러스터가 이게 위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좀 비슷한 그런 높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시야를 분산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집중력 같은 거를 높여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밖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이런 건 예전에 이제 토요타 모델에서는 항상 아쉬웠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큰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또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또 애플 카플레이 다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도 가능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포테인먼트나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 같은 것들도 제가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쭉 사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앞차하고의 간격 유지라든가 또 차선 유지라든가 이런 성능을 보여줬고요. 솔직히 이제 예전 프리우스는 좀 못생겼죠. 이게 무엇보다는 뭐 공력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적화한 그런 모습을 찾다 보니까 트렌드하고 살짝 좀 멀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5세대 프리우스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외관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특히 이제 측면 실루엣을 보면 그냥 봐도 굉장히 심플하고 뭔가 날렵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이게 리어 스포일러 비슷한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전체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외관 소개는 뭐 이게 이 차가 지금 한 10,000km가 넘게 주행을 한 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고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뭐 출시가 된 지도 꽤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외관 소개가 그동안 자주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외관 소개는 가능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승을 마쳤습니다. 꽤 긴 거리 200km 이상 주행을 했는데요. 오늘 시승의 목적은 연비였습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카를 찾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타고 연비도 한번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또 하이브리드 카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의 특징 뭐 이런 것들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 뭐 승용이나
SUV든 좀 큰 차를 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세대 프리우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페처럼 굉장히 날렵한 외관에 또 실내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좀 있거든요. 무엇보다 연비 정말 좋지 않습니까? 뭐 시내 도로나 고속도로 쭉 올 때는 24, 5 계속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프리우스를 소형이나 뭐 준중형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외관 크기나 엔진 배기량으로 보면 세단과 해치백 경계에 있는 중형차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중형 세단 그 중에서도 가장 연비가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격도 좋습니다. 3,990만원? 예, 4천만원이 넘지가 않습니다. 3,99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동급의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예, 그 상위 트림하고 비교를 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연비 좋고, 또 국산차하고, 뭐 트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양이나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국산 중형 하이브리드하고도 가격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 예,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